안녕하세요. 손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지입니다. 네, 오늘은 제이님을 모시고 2022년 하반기에 경영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여러 가지 복합위기라든지 뭐 경영 환경이 진짜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중소기업의 현실인데, 그렇다면은 결국 이제 그 2022년 하반기에는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경영 관리에 힘을 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이지님의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지님 그 중점 검토 사항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아, 예. 그 중에 첫 번째가 어, 자금을 관리하자는 겁니다. 예, 예. 그 기업에 있는 그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뭐 이런 얘기 같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수금, 그러니까 받을 돈, 받을 돈에 예. 대해서 잘 스케줄 관리해서 잘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예. 먼저 물건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나가는 돈들도 최소화시켜야 되고, 그래서 어, 어, 지금 수금이라든가 예.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아무래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금 규모가 대기업처럼 이렇게 체계적이거나, 또 자금 규모도 뭐 크지 않기 때문에 아주 크지 않은 금액인데도 아주 영향이 클 수 있다, 이런 얘기신 거죠? 예, 예.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 잘한다고 해도 거래처에 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어, 자금 수금이라든가 지급 관련해서 예.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지금 현재 그 중소기업들이 대개 이렇게 미수나 선급금 상황들이 좀 어렵나요, 많이? 네, 조금씩 점점점 이렇게 결제 시기가 길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받을 돈은 자꾸 늘어나고 기간이 길어지고 내가 먼저 줘야 될 돈은 또 먼저 빨리 줘야 되고, 뭐 이런 네, 상황인가 네. 보죠. 맞습니다. 아, 이게 그럼 원재료 같은 경우는 바로 양쪽으로 예. 그 양쪽으로 이렇게 힘들어진다는 그런 상황이겠는데요. 네, 그를 점점점 그렇게 되어 가고 있지 않을까,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는. 예. 그렇다면 진짜 이 자금 관리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 첫 맞습니다. 번째로 자금 관리라고 얘기를 하신 거겠네요. 네, 네. 뭐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또 예.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잘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네. 뭘까요? 두 번째는 이제 재고 관리입니다. 아, 예. 네. 지금 이제 그 경기 침체가 하반기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 네. 내지는 침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좀 주춤하거나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 월별로 이렇게 손익을 잘 관리하려면 네. 원재료라든가 이런 매입을 적절하게 최소화시켜서 가야지 재고가 안 쌓이지. 지금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되면 결국은 자금 관리도 안 되는 거거든요. 돈이 다 창고에 묶이는 거기 아, 때문에. 예. 그렇다는 말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앞으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더 심해질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같은 걸 이렇게 매입을 최소화하자고 얘기를 하시는 거는 좀 보수적으로 경영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맥락이신 건가요? 네, 보수적인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정점에 찍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오거든요. 즉 지갑을 닫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 외형적으로는 매출이 감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원재료나 어, 제품들이 안 팔려 예. 나가게 되면 예.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손실로 이어지거든요. 그 제이지님 생각에는, 그 판단에는 결국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네, 현재는 이제 서서히 이제 분위기가 경기 어, 둔화 정도로 가고 있는데 아마 예. 3, 4분기 지나서 4,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예. 지금보다도 경기가 이제 물가 상승이 정점을 찍고 난 이후로 그다음에 경기 침체로 예. 이어질 확률이 높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실제 경영 컨설팅 현장에서 지난 십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활동을 쭉 해오고 계신 분의 생각이시니까 그 판단이 또 예상이 어느 정도
근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세 번째는 바로 대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지금 아마 9월을 기점으로 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상한 같은 것들, 만기 같은 것들을 다 유예해주고 연장을 시켜준 것들이 예, 그렇죠. 그런 어떤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종료되는 시점이 9월 말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예, 9월과 10월 정도 되면 예, 시중에 풀려 있는 정책 자금이든 지원금이든 이런 대출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어, 어, 만기가 돌아오는 그런 대출들은 연장을 예, 잘 시켜야 되고 또 연장이 예, 되더라도 일부 상환하라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또 아, 이미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이미 사장님들 겪고 있는 부분일 거고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자금 관리와 함께 대출, 차입금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경영 관리에 있어서 중점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 경영 컨설팅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이렇게 경험해 보신 게 사장님들이 만기 연장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일부 이제 신용이 특히 등급이 좋지 않은 회사들은 예. 어, 지금 일부 연장을 하는 조건으로 또 일부 사안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조건이 후반으로 그만큼 까다로워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계속. 예, 금융권도 지금 중점적으로 중소기업들을 예. 대상으로 관리를 해 들어가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은 그 대출 비중이 아무래도 좀 높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대기업 네, 대비했을 때. 대부분 이제 코로나를 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 어, 대출 부채 비율이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네, 아, 하긴 뭐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은 의지할 때는 대출밖에 없었을 테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네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번째는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을 관리하자는 건데 어, 네. 운용되고 있는 자산을 관리하는 건 당연하고 지금 뭐 예. 소위 말해서 놀고 있거나 활용이 잘 안 예. 되는 그런 자산들은 아, 가급적이면 빨리 처분해서 현금화 예. 시키자는 겁니다. 어, 그렇군요.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제가 봐서는 딱 그런 맥락이네요. 이제 본격적인 불황에 대비를 해야 되는 미리 이렇게 그 홍수가 날 걸 대비해서 미리 뚝도 쌓고 뭐 비새는 곳도 점검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불황이 올 거라고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제이진이 보실 예, 때. 맞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내년 상반기, 뭐 적어도 한 1, 2년 동안은 굉장히 안 좋은 예. 경기 상황이 올 것 같고, 그래서 예.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경영 관리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이게 답은 아니지만 검토는 예. 해볼 사항이다라고 보고 이 네 예. 가지가 하나의 어떤 맥락을 이어가는데 그게 바로 예. 모든 역량을 현금 관리에 주력하라는 의미로 제가 정리한 겁니다. 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한마디로 하면 현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 네, 얘기신 거죠. 네, 아, 알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